국방부가 양주 간암리 헬기부대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보상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라며 국방부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경기도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철역 예정지 정보로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온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손명수 차관은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8호선 연장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양주 간암리 헬기부대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보상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책 마련에 앞서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라며 국방부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 광정면 간암리의 한 공터입니다. 헬기 부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의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에는 헬기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여기저기 걸렸습니다. 이처럼 간암리 비행장 헬기 부대 배치에 따른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먼저 헬기 부대 배치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투병력 감소, 항공전력이 강화, 그리고 국방개혁 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황이고 또 헬기 전력화 계획에 따라서 헬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들이 군을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뢰 속에서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닌 문서나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물을 가지고 그래야 주민들도 이제 군을 믿을 수 있겠구나. 또 헬기 소음 피해 대책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소음보상법 소음 기준이 80 메클 90 미만은 지금 헬기보다는 민간 항공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헬기 기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80에클에서 75에클로다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기준에 도달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영향을 받고 그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상을 할 것인지. 하지만 보상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한복판에 헬기 갖다 배치해놓고 재배치 처리하기 어렵다? 결론 다 내놓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요, 저는 이런 곳에서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여기 차관님, 군단장님 우리 사세요. 와서. 소 오는 곳에서 공원 잘 조성된 데서 살 권리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정책 때문에 국방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냐고요. 주민대책위는 소음 측정 이후 잔류하고 있는 헬기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헬기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일정 부분 수용을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마 그 상생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민간군이 같이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조율해서 나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주 가남리 비행장 헬기 배치 갈등. 주민들이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헬기 배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철역 예정지정보로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온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동안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7호선이 포천까지 연장되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역사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 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에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던 정보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을 만나 8호선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손 차관은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8호선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남양주 벌가람역에서 의정부 경전철 탑승역을 잇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국토부의 8호선 연장 변경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민 민원을 무시해온 LH의 행정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관련된 내용의 질타가 나왔는데요. 이모석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개통 첫날 사고가 발생했죠. 슬하에 남매를 둔 한 가장이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10일, 이 도로는 전날 오전까지 공사 중이었고요. 다음 날인 2월 9일 왕복 차선이 모두 개통되자 기존의 3개 차선은 한쪽 방향의 차선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로 신분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이 내용을 모른 채 평소처럼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그동안 꾸준히 일대 주민들이 문제를 좀 제기해왔던 곳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교차로 신설 조정 신청도 냈었고요. 권익위가 주민 손을 들어준 바가 있는데 LH가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과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개통을 진행한 건가요? 구성마을을 포함한 고산동 일대를 LH에서 고산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기존 마을과 신도시 사이에 새로운 대로가 만들어졌고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을 포함하여 고산동 대로의 도로 접합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개통 이전부터 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해당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현장 미팅도 있었지만 결국 개선 없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민원에 LH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더라면 이번에 이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LH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최근에 불거진 투기 의혹 때문에 좀 여력이 없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아무 연락도 받은 게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가 비단 한 시민의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사고가 좀 반복될지도 걱정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공사 전에 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의정부시의 관계기관 협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의정부시의 관련 부서 검토회 회신에서도 분명히 LH에 전달한 내용은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개통 하루 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까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LH의 성의 있는 태도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시의회와 관계부서 그리고 LH 등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하루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차로 문제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호석 의정부시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대형 옹벽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260여 곳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50여 곳은 균열이나 침하 등이 발생해 안전 상태가 불량했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무더기 적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천시의 한 대형 옹벽. 옹벽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한눈에 보입니다.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형 옹벽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 3년째 점검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겁니다. 교육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에 나서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 수시로 이 점검을 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경기 지역 대형 옹벽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던 대형 옹벽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50여 곳은 구조물에 균열이나 침하 등이 발생해 안전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문제는 주택가나 길거리에 위치한 불량 대형 옹벽에 자칫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형 옹벽 26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변길을 맞아 이 대형 옹벽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선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등록 옹벽을 관리 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 또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의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 시스템과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 광주와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영업을 단속한 결과 32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 콜택시 기사를 모집한 뒤 영업을 알선하는가 하면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 운행의 경우엔 일반 요금의 3배를 요구하는 등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콜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을 하는 등 불법 콜뛰기에 따른 위험이 크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수사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경기주택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LH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거복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합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은 총 1,234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심혈관센터와 로봇 수술센터 등 8개 전문 진료센터를 비롯해 총 31개 진료과를 운영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